네, 오늘은 레드벨벳, 프로미스9, NCT 117 등 다양한 아이돌들의 히트곡을 작사하신 작사가 겸 시인 구현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8학번 구태우라고 하고요. 구태우라는 이름으로는 작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구현우라는 필명으로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신 거예요, 그러면? 네, 두 개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두 개를 하게 된 거예요, 이름을? 처음에는 음악을 하는 것과 이제 문학을 하는 것과 따로 두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르길 바랐어요. 완전히 모른 채로 자아를 딱 나누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사가 떠서 걸렸습니다. 그럼 기사가 안 떴으면 사람들은 지금 두 명의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따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유행했던 약간 본캐, 부캐 이런 느낌. 한참 그때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가명은 지으신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구현우라는 이름은 사실 제 이름의 태자를 바꾸고 싶었어요. 한자로 클 태자인데 그 한 글자를 현자를 쓰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원래 현악기를 다뤘어요. 네, 베이스를 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체성을 좀 넣고 싶어서 사람 이름엔 안 쓰는 한자죠. 악기줄 현자를 이제 써서 구현우가 됐고, 그래서 사실 시를 쓰는데 음악적인 정체성이 들어간 이름이고요. 그리고 작사는 어떻게 보면 좀 페르소나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본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작사가님이 곡을 작사를 하시잖아요. 네. 저는 정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곡을 듣고 특히 제가 프로미스9의 위고랑 DM을 진짜 좋아했단 말이에요. 레드벨벳하고도 콜라보를 하셨잖아요. 샤이니하고도. 네. 근데 우리 SM 대형 기획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데서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됐는지 혹시, 왜냐면 작사가들이 다 꿈꾸는 회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SM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못 먹고 살겠는 거예요. 밴드 음악을 계속해서는. 근데 또 좋아하는 건 시예요. 굶어 죽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네, 시랑 밴드 음악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에 작사를 검색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따로 하다가 답이 없는 상황이 왔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등단도 아니고 뭐 혹은 어디 취직한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등단 연락을 받고 출판사 신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났을 때 이제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기회를 줘요. 노래를. 그래서 그 중에 SM도 있거든요. SM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공모전이에요. 어떤 노래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픽스가 돼서 발매가 되기까지 또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곡 더 나오다 보니까 회사랑 계약하고 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막 어떤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 허튼 짓거리 하지 말고 시나 쓰라고. 근데 너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시가 허튼 짓거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음악 쪽에 좀 더 올인하려는 마음이 클 때였어요. 계속 될 듯 안 되다가 등단 쪽은 난 어려운가 보다. 작가가 안 돼도 그냥 고급 독자로 남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된 거죠.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됐다. 레드벨벳이나 이런 사람들 곡 만들면서 실물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제가 살면서 들어본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진짜 한창 레드벨벳 노래를 할 때 레드벨벳 만나봤냐를 주변 가족부터 다 물어봤어요. 근데 항상 대답은 똑같았어요. 나도 콘서트장에서 그냥 멀리서 보는 게 다다.
볼 일은 없어요, 사실. 작사가는요? 네. 그 콘서트는 사비로 간 건가요? 아니면 초대권? SM 쪽에서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처음에는 약간 되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왜냐면 엄청 몇만 명이 되는 팬분들이 노래 가사를 거의 외우고 불러주시잖아요. 그게 엄청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뭔가 소스를 얻는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처음에 갔어요, 사실. 연구하려고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작업에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정작 얻은 건 이걸 내가 계속 하면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곡을 쓰실 때 네.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물어봐도 돼요? 되게 멋있게 말하려면 뭔가 미술관 가고 아니면 좀 보는 거 많고 들은 거 많고 전시회 가고 이 느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앨범에 대한 기획 준비가 어느 정도 완벽히 돼 있어요. 그쪽 A&R이라고 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의 그 직무 중 하나인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 약자인데 A&R 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거기에서 곡을 듣고 그때 발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리 준비해 놓을 수는 없어요, 사실. 작사가님이 작사하신 곡이 네. 되게 유명한 곡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혹시 거리 돌아다니면서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매장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거를 가장 갈증을 많이 느꼈던 게 처음 데뷔했을 때요. 왜냐면 제가 데뷔곡이 슈퍼주니어 그 동현이었어요. 그 유닛 그룹의 수록곡이었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나만 듣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계속 일부러 좀 찾았어요. 안 나오나 하고 그 옷가게 같은 데서 일부러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뭐 프로미스 나인 2호라든지 이런 곡들은 여름에 좀 많이 사랑해 주신 곡이니까 그런 건 이제는 길 다니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었던 건 정말 우연찮게 편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곡이 오보이였거든요. 그 노래는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른 분들은 정말 신경도 안 쓰고 막 자기 먹을 거 고르고 있어요. 고르고 있는데 저는 2절이 끝날 때까지 못 나가거든요. 그때 내가 지내고 있는 이런 일상에 내가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약간 시 쪽으로도 한번 얘기를 네.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신인상을 받으면서 제가 네. 등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첫 시집에 대해서 혹시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 시집에 대해서요? 그 나의 9월은 너의 3월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2020년도에 문학동네 신선으로 나온 시집이고요. 나의 9월은 너의 3월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문학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신인상을 받았던 출판사이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데 더 편한 점도 있었고요. 저 시집 같은 경우는 사실 명지대니까 아마 아실 네. 거예요. 앞에 달콤이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거기 사장님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하도 옛날에 자주 가서 드렸었어요. 시집이 나왔을 때. 읽으셨나 봐요. 읽고 나서 연애를 몇 번을 했냐. 왜냐면 좀 사랑과 이별로 읽힐 만한 시절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만 쓴 시는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하고 타자를 다 널어놓고 지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첫 시집이기도 하고. 시 쓰는 거랑 작사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시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견디는 시간에 가까워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작가 개인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홀로 견뎌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혼자 겪어야 된다는 것에 가까우면 대중음악에서의 일은 철저하게 시간과 비즈니스요.
그냥 혼자서 내가 이번 겨울까지 좀 노래가 가사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봄까지 써볼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겨울 앨범인데. 그쵸. 네, 겨울 앨범에 딱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 모든 스케줄이 이미 짜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사를 쓰는 시간은 뭐 그냥 오늘 바로 써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길면 일주일, 뭐 다음 주까지 혹시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정해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문창과 국문과 혹은 뭐 소설가라든지 아니면 방송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엔 그 텍스트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근데 텍스트라는 게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제가 한글 문서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별거 아닌 문장을 되게 멋있게 만들어줘요. 함초론 바탕 이런 글씨 절대 쓰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문장은 메모장에서도 멋있어야 돼요. 메모장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하는 문장이라면 글씨 서체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아요. 근데 음악은 눈으로 보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청각으로 하는 텍스트라 입으로 불렀을 때 엄청 멋있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혹은 가수의 음색으로 다 살릴 수도 있어요. 말은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다르죠. 오히려 단어가 힘이 너무 세면 가수 음색을 약간 해칠 수 있어서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딱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음색 하나하나를 다 연구를 다 하시고 그럼 하시는 거예요? 가수의 작업들은 당연히 다 찾아봐야죠. 당연히 다 찾아봐야 되고, 가수의 음색이 어떤지, 톤이 어떤지, 추구하는 음악 세계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안 되면 아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세계를 펼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꿈을 좀 같이 꾸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사가도 하고 싶고 이제 시인도 하고 싶고. 네. 혹시 그런 지금 미래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결론은 언제나 하나인 것 같아요. 좋아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좋아함이라면 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그게 제일 큰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어떤 발상이 엄청 뛰어나고 아니면 뭐 문장력 혹은 박자감, 절대음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처음에는 조금 반짝 빛날 수 있어도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좋아하는 사람, 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문학을 하고 음악을 한 것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일이어서 시작한 거기도 해요. 저는 예술은 도구만 다를 뿐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사가로서 뭐 성공한다 혹은 시인으로서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단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만큼일지, 또 앞으로 제가 그것에 좀 더 좋아할 수 있을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창작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했던 것들을 더 떠올리지 않게 만드는 건, 그분들이 그렇게 수백 곡 이상을 쓰는 동안 얼마나 계속 달려갔을까? 지금도 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왔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발표하고 싶은 게 지금 꿈이에요. 네.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사실.